자, 여러분, 좀 전에 저와 함께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출제 영역 및 간단한 학습 전체적인 윤곽을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둘째, 셋째 시간 해서 최근에 기출된 문제 가운데 가장 출제된 문제 가운데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중심으로 제가 한번 100여 문제를 이렇게 한번 뽑아서 발췌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측 보시면은 거기 프린트를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프린트 뽑으셔가지고 그 100여 문제를 시험을 먼저 쳐보세요. 먼저 쳐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좀 더 난도 높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실질적으로 최근의 기출문제가 이러했으니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국어에 관련된 지식 수준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를 때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 이런 자기 점검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자신의 학습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본 문제는 프린트 다들 보시고 계시죠?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최근 기출 문제를 실제 문항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좀 전에 밝힌 7가지 세부 영역별, 그러니까 처음에 듣기 말하기가 나오거든요. 1번부터 15번까지 그렇게 구성을 기출문제를 뽑아다가 어려웠던 문제를 뽑아다가 100문제로 딱 아기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서 간단하게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뒤에 대거래는 출제 회차와 정답률도 알뜰살뜰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참 정답률이 60%밖에 안 되구나, 근데 나는 맞췄어 하면 약간의 업되는 자신감, 아니면 굉장히 어려웠다, 11%다, 나도 틀렸다, 이 문제는 좀 더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응시생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게도 생각하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듣기 말하기 1번부터 15번인데요. 뒤에 답지도 아울러 출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다 보시고 답지와 함께 맞춰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모조리 풀고 싶지만 시간과 그리고 또 여의치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핵심적인 문제 각 파트별로 발췌해서 연결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 여러분 답지 뒤에 가면 듣기 대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듣기 이럴 때는 듣기 말하기 이 분야는요, 먼저 문제를 빠르게 읽어보세요. 실제 듣기 전에. 문제를 빠르게 읽어보고 사실은 물음과 선택지만으로 답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음에 맞게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1번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지도 강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대본 동시에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강연은 설명하는 말하기죠. 자, 중간쯤 보시죠. 한 7째 줄에 한반도 서해안과 동해안의 해안선이 현대의 지도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주요 강거 산맥의 그림이 동북부 지방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매우 정확하다 했지만 동북부 지방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아주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택지 간략하게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딱 들어보고 답을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1번에 한반도 해안선 길, 강, 산맥 등이 모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동북부 지방을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번 여러분들 투수 세이브 기록에 대한 듣기 평가인데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3번 치매 예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예방법도 한번 연결해서 이해력을 두기 바랍니다. 자, 4번 보시면은 시 주제니까 이제 문학 텍스트를 들려주죠. 아마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율에 맞게끔 낭송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먼저 시의 주제를 물었어요. 이 물음을 먼저 알고 무엇을 묻고 있는가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듣는 내용을 거기에 걸맞게 들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주제를 물었어요. 빠르게 보면 죄에 대한 소망, 후회 없는 순수한 사랑, 순수한 자연에 대한 동경, 봄을 애타게 그리는 마음, 이별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러면은 순수사랑, 그죠? 이번에 순수동경, 자연. 3번 그리움, 봄 그리움. 그 다음에 이별 그리움. 이러죠. 핵심을 탁탁탁 이렇게 찍어 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눈꽃이어라. 시도 일반적인 글을 압축했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부분과 뒷부분 반드시 주제에 상관하는 뭐가 있다? 시어들이 이렇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눈꽃이어라. 중간쯤에 후회하지 않으리. 마지막에 우리의 사랑은 순백의 은꽃 눈꽃이라. 마지막. 처음 마지막에 사랑이 반복됩니다. 그럼 사랑에 대해 얘기했는데 순백의 은빛 눈꽃이어라. 순백의 은빛 눈꽃은 뭐겠다? 바로 후회 없는 순수한 사랑. 이래서 핵심 소재를 가지고 듣기를 해서 핵심을 요약하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좀 해보시고요. 5번도 강연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운동 경기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래서 5번 한번 이렇게들 보시고요. 5번은 보면 아마 펜싱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강연이고요. 설명 텍스트. 6번 볼까? 드라마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드라마 같으면 뭐가 있겠다. 다른 그 혼자 독화 혼자는 말하기가 아니고 대화가 있다는 점 감안을 해두시고 여기도 보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딸과 엄마의 생각 물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딸과 엄마의 대화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딸 엄마의 대화를 딱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답은 1번이에요. 딸이 집터가 나쁘다고 흉한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일 뿐더러 엄마가 중간쯤에 말했잖아요. 거기는 집터가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며 엄마의 언급이죠. 그죠? 다른 사실은 이건 별 상관이 없다. 자기와는. 그리고 오직 집을 갖는 데만 집중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답은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한번 보죠. 0708은 문항이 두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보기,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귤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무죄 중요성, 핵심 내용, 그래서 귤 얘기가 나온다. 핵심 내용이 뭔가? 학문, 희망, 환경, 실패, 마음가짐. 이 머리가 조금 그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은요. 귤 하면은 퍼뜩 떠오르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미리 얘기하면 이런 한자성어입니다. 자, 얘가 귤나무 귤이에요. 귤. 자, 여러분 델화, 다음에 위, 하위. 귤화, 위, 치란 말이 있습니다. 이 질은 탱자나무죠. 따라서 이 귤화위지라는 한자성어는 뭐냐면은 귤이 원래 귤화위지 회입니다. 회는 양자강이에요. 귤이 회수를 건너면 뭐가 된다? 탱자나무가 된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따른 질의 변화입니다. 그 환경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의 한자성어예요. 귤과 관련해서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여기 이제, 뭐 내용이 쭉 봐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 나오는 제나라의 지혜상 안자와, 그죠? 안자와 초나라 영왕에 대한 대화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자가 참 왜소한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를 비꼬면서 제나라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아, 이 안자는 다음같이 응답하였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나라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깨로 서로 비비고 발꿈치로 서로 밟고 다니는 정도입니다. 이건 뭐 일종의 과장이죠. 인구가 많다는. 그 안자의 대답이 쭉쭉 보면은 하지만 안자는 태어나게 되면 발 앞에 중간쯤 그러면 어째서 당신을 가진 사람이 사신을 오게 되어서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제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상대국의 상황에 맞는 인물을 골라보낸다. 그 상대국을 비한 거죠. 아주 비웃으면서. 따라서 여러분 08번부터 보면은 말하기, 이게 말하기 문제인데 말하기 전략을 물었어요. 그죠? 말하기 방식. 그럼 안자의 말하기 방식은 기억에
사람들이 많으면 뭐예요? 바로 막 어깨가 부딪히고 발이 밟히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기억 하나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비아냥거리는 비권의식이겠죠. 그죠?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 초나라 영왕이 한 말을 바로 받으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뭐다? 답이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8번은. 자, 7번은 금방 얘기했듯이 환경에 대한 얘기가 그 마지막 안적 얘기 마지막 대사에 나오죠. 강남에 있던 귤을 강북에 옮겨서 심으면 탱자가 되고 만다. 이게 바로 귤화위지의 뜻입니다. 왜? 환경과 토양 기후가 안 맞아서 환경에 따른 질이 나빠진다. 환경에 따른 질이 변하겠죠. 이런 맥락에서 핵심어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7번의 답은 뭐가 되겠다?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7, 8번은 우리의 한자 성어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조금 깊이 있게 해석을 해두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9번은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죠. 그죠?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나중에 1등급은 50% 이상 상회하고 있는 도표를 고르면 돼요. 원그래프를. 하여 답이 4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10번도 말하기인데 그에 따른 질문. 강인이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여러분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대본에 소비등급 상향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경우는 등급이 더 좋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1등급 50% 이상 상향할 조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이 9번에 4번이었고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중요한 것은 지금 소비 등급 상향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제품 제조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소비 등급 상향 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답이 10번은 4번입니다. 자, 얘기되겠죠? 조금 더,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몇 명이 그죠?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시애틀 추장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현실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한번 쭉 보시고요. 12번, 13번 인터뷰 내용이 나와요. 이 교수님이 우리나라 OECD국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집안 환경이 어렵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 동아일보 그 사설에 대한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인터뷰 내용으로 연결한 그와 같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일치하지 않는 것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 1번이 답이겠고 13번에 대화를 듣고 보여주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수민 개천에서 용인하는 건강한 사회를 교육을 통해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겠다. 요즘 보면은 이 동아일보 여기 사설도 그렇지만은 교육도 이런 경제력과 함께 유전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뭐 그때 수능에 1등하고 뭐 이런 친구들 전국 1등하고 하는 내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친구는 자기 엄마가 그 시장에서 자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장승수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뭐 소위 노가다라 그러죠. 그죠? 그 막노동꾼으로 질통을 지면서 공부해서 공부가 쉬웠어요 하는 책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보면은 가능한데 공부를 잘했다는 결과를 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신문에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요즘 뭐 서울대 입학생들의 가외 빈도, 가외를 받은 횟수, 또 나간 돈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과 가정 환경이 여건이 좋아야 공부를 결국에 학습에 투자할 그만큼 여력이 되어야 어떠십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래서 교육도 유전된다 이런 말이 있죠. 아마 고무적인 그와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맥락에서 13번의 답은 수민의 반응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적절하겠죠. 자, 14, 15번 한번 볼까요? 듣기, 그죠? 14, 15번 듣기 뉴스 텍스트입니다. 듣기 부분의 마지막 문항이죠. 그 들은 뉴스 해설을 들려드립니다. 14번 문제는 뉴스 해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건 사실적 정보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마지막 말에 이을 내용은 지금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해서 그 마지막 말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가 항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에 추론해서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매듭하면 좋겠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뉴스 해설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자,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넷째 줄에 문제의 일본 의원들은 공항에 도착해도 울릉도를 향해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이들의 입도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죠. 근데 입도라는 것은 울릉도에 섬에 들어오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 지금 울릉도 주민이 공항까지 가서 이들의 입도를 막겠다, 이런 정보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3번이에요. 울릉도 주민들은 공항에서 일본 의원의 입도를 실력으로 저지할 계획이다는 맞지 않습니다. 15번 뉴스에서의 마지막에 이어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마지막에 이어지니까 마지막 한두 문장을 아주 쫑긋 토끼같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처. 장기적인 안목,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처. 이에 답하는 지문은 무엇이다? 4번이네요. 그리고 미래에도 장기적이죠. 장기적 안목.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개발하는 가운데 단호한 대처죠. 그죠? 자, 여기에 바로 답이겠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물론 15문제를 다 풀었으면 좋으련만 간략하게 듣기, 말하기. 같은 텍스트에 예를 들어 두 문항이 나오면 하나는 듣기, 하나는 말하기 문항으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 10문항, 말하기 5문항. 주로 듣기는 바로 사실적인 이해 능력을 많이 묻고요. 또 말하기는 어떻게, 말하기 전략이나 또는 마무리 발언, 이와 같은 추론적 능력을 많이 묻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어휘, 어법 한번 볼까요? 16에서 45번.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지? 고유어, 한저, 특히 한저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관용적 표현, 속담, 순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어휘들의 의미 관계,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보죠. 고유의 뜻풀이, 이런 사전적 뜻풀이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객적다 2번.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아버지께 득달 같은 보리랑을 받을 것이다. 득달 같아. 잠시도 늦추지 않다. 그는 득달같이 공을 향해 달려들었다. 잠시도 늦추지 않다. 행동인의 성질이 모질고 억세는 아닙니다. 정답이 2번. 좀 훈련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다음 17번 볼까요? 한자의 사전적 뜻풀이입니다. 차치 상념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생각이 아니에요. 근심스러운 생각은 우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 가지 생각. 거기가 틀렸네. 2번이 답입니다. 그 외에 부연, 진수, 재연 알아두시고요. 18번 한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한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쓰임은 문맥적 의미죠. 그죠? 그 한자의 뜻을 알아야 그 문맥에 적절한지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1번 다음의 사실을 주지해줘. 주지해달라. 여러 사람이 두루 알게 해달라. 여러 사람이 두루 암. 임원은 도입병원에서 차출, 일시키기 위해 인원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차출, 일시키기 인원을 선발하다. 자, 이 아이들이 장차 나라의 동양, 기둥이죠, 기둥. 동양, 나라를 짊어질 만한 기둥 될 아이들이다. 나는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에게 번역기를 수탁. 자, 18번 보세요. 여러분 숫자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글자고 이 글자고 구분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문 수업 시간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나, 자, 여기는 손이 없죠. 여기 손수거든. 손이 없어요. 그게 손이 없으니까 뭐 하겠다? 받을 수입니다. 받다. 손이 있으니까 뭐 하겠다? 줍니다. 줄 수. 있으니 주는 거죠. 받을 수는 수업, 수강 신청. 그럼 수탁은 뭘 뜻합니까? 부탁을 받다라는 얘기예요. 수탁이. 부탁을 받다. 부탁을 받다. 자, 그래서 여기 줄수는 교수님 할 때 수업을, 교수하면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받을 수, 줄 수 알면은 수탁은 뭐다? 부탁을 받다. 번역기를 부탁했다는데 무슨 부탁을 받다고 하면 안 되죠. 틀렸다, 그치? 결의 알아두고 뜻을 정하여 마음을 먹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19번 한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뛰어가는 모습이 정말 가관, 꼴불견이죠. 비웃음을 살 만큼 꼴불견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문책으로 최고위원회 전격 경질은 많이 나왔죠. 단어가.
경질은 어떤 임원이나 구성원을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물갈이하는 것을 경질이라고 합니다. 간주 그렇게 생각함. 임대 조심하세요. 법률 용어이긴 한데 우리가 오용 사례가 아주 많은 단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런 가게를 내기 위해 건물을, 자, 임대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물건을 빌려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임대. 그 임대차 보호법 있죠. 그 임차인은 건물이나 어떤 가게를 빌려가는 게 임차예요. 그 임대 임차를 잘못 알고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것을 임대했다면 안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가게를 빌려주는 게 임대예요. 여기는 보면 문맥 그걸 잘못 오용하고 있죠. 바꾸어서. 그래서 그런 가게를 내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5번은 무기는 그대로 내버려 둠이고 20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준처벌에 그러죠. 말하자면 한번 반복되는 부사들이 자주 시험에 또 나옵니다. 제 책에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훈련을 좀 해두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1번 보죠. 21번은 그 문맥에 적절하게 들어갈 혼동하기 쉬운 한자의 구별입니다. 구분. 보기 보니까 우수 학생들의 학비를 마다 보조. 학비를 보조하다 못해주다는 얘기. 응? 보조 1번으로 갑니다. 투자 손실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뭐 했다? 손실을 메우다. 이런 표현의 보전입니다. 보전. 그래서 이번에 보결이란 말은 우리 보결선거 이런 거 있죠. 보궐이라고도 하는데 결혼 빈자리를 메우다는 뜻이니까 2번이 아니고 답이 1번입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보강이니 보충이니 이런 것들 조금 공부를 해 두셔야겠네요. 자, 우리 그 어휘에 22번처럼 어휘 간의 관계에서 유상음이니까 유의관계, 반대말이면 반의관계예요. 근데 이 문제가 독특하게 그죠? 특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왜? 십자말풀이 형태로. 자, 그래서 물음에서 가로 4번에 들어갈 단어 유상음이 가로 4번을 찾아야겠죠. 가로 4번. 그러면 세로 1번 보면은 집을 살림의 수익과 지출을 적은 장부, 가계부, 그죠? 가로 4번 처음 음절이 부자입니다. 가계부. 그 2번의 세로 척추동물의 입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씹는 역할, 치아라 그러죠. 치아. 그럼 붙이다 이렇게 되겠죠. 붙이다. 붙이다와 유의관계는 뭐 소포를 붙이다 하면 소포를 보내다 해서 답이 1번이겠죠. 자, 이런 10점 말풀이 뭐 재미있는 문제죠. 그럼 23번 한번 다이어들 단어의 기본형 여러 문맥에 쓰이죠. 그 기본형을 찾기 공통된. 그리고 24번도 뭡니까? 요게 유의관계로 바꿔 쓸 수 있는 말. 뭐 요렇게. 그 걸개의 다이어들 여러 뜻으로 쓰이는 그와 같은 걸개를 쭉 갖다 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예문을 갖다 놓고 그와 대체할 수 있는 유의관계에 있는 말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단어 간의 의미관계를 바꾸자 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24번에 여러분 4번입니다. 가령 그가 말을 걸게 하다 할 때 이때 걸게 하다. 심하게가 아니고 거리낌 없이 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말을 걸게 하다, 험하게 하다, 거리낌 없이 하다. 심하다는 조금 약간 뜻이 안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5번 묻다. 뭔데요? 바로 의미사에 관련이 없다면 동음 이연. 의미 연관성이 뭔가 공통점이 있고 의미 간의 연관성이 있다면 뭐야? 다이어 이렇습니다. 그 관계 구분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리을 보세요. 나도 그 학생들에게 묻어 통학버스를 탔다 할 때 함께 팔리거나 섞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은 뭐 묻었다, 덮다, 기대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역, 미연, 디귿, 미음은 뭡니까? 다이관계 있고 여러분 리은, 도문, 이관계 있다고 하면 됩니다. 26번. 자, 이럴 때는 26번은 동음 이한자의 표기 구분이에요. 경기가 회복되었다. 경기, 경제활동 상태죠. 그래서 경기는 1, 2번, 경기. 1, 2번. 그 다음에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가 갑자기 경기, 이러죠. 경기. 놀란 기운. 놀란 기운 답은 1번이네요. 놀랄 경자의 기운경, 기운기자. 그리고 중결선전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와 경기해야 한다. 경기, 규칙. 규칙을 정하고 기량을 겨루는 것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1번이 정답. 그래서 동음이 한자를 좀 더 세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27번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한자 병기 문제. 병기라는 것은 표기를 바르게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문제예요.
자, 잘못된 걸 물었습니다. 발달주축 경사 됐고요. 좋은 일. 4번 볼까? 4번 보도 27번. 27번의 표기 문제인데, 병기 문제인데, 한자 표기 문제인데, 내밀하게 알고 보면 뭐예요? 바로 속행이라는 우리 음을 가진 한자, 동음 이 한자죠. 지금 요렇게 지금 써져 있는 한자는 빠를 속자입니다. 고속도로 할 때. 빠르게 이행한다. 이런 뜻이고. 자, 앞에 실사 있죠? 여기가 요렇게 속행하면은 끊어졌던 경기가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걸 뜻합니다. 계속해서 행하다. 그럼 봐봐. 지난번에 연기된 경기가 이어져서 되니까 빠르게 진행하는 이 속행은 틀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어 연결, 이어 속절로 된 속행이 맞으니까 한자의 동음 이어의 이와 같은 세밀한 구분을 통해서 4번은 잘못 표기되었다 해서 답이 되겠다. 자, 27번의 답 4번. 28번엔 한자성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효도와 관련된 사자성을 끼리 묶인 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번 보시면 혼정신성, 저녁혼, 새벽신. 저녁에 자리를 정해드리고 새벽에 찾아뵙다, 살피다. 효자죠, 그죠?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 여기 주무십시오 하고 문안을 드리고 새벽에 추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방이 춥지는 않은가 이래서 막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냉골이네 이래가지고 살랑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뚝뚝 번질러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부모님의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죠? 경동보일러 그 선전 멘트 아니겠습니까? 여기 바로 혼정신성이에요. 자, 그리고 망원지정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정이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겠다? 구름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보고 계실까? 부모님 걱정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우리 29번 속담 언발의 오줌누기. 언발의 오줌누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동족방요를 속담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동족방요, 언발의 오줌누기는 뭐예요? 임시방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미봉책, 고식직의 임시변동, 하속상들은 다 같은 뜻의 유의관계 있는 한자들이. 그러나 고육지책, 괴롤고, 육고기육, 그런 책략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서 짜내는 계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앞에 있는 뭡니까? 임시방편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한자성어죠. 고육지책. 여러분 삼국지 보시면 황충이라는 장군이 조조를 속이고자 스스로 막 채찍을 맞아가지고 가서 내 유비에게 이렇게 맞았다. 내가 어떻게 거기서 말이야 그를 위해 종사할 수 있겠는가 해서 거짓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조조를 속이는 이와 같은 계략을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0번에 보시면 순화가 잘못된 것 노견의 갓길 그죠? 노견은 1번식 한자입니다. 보도는 걸을보, 걷는 길이고 인도 30번에 보시면 자, 인도 있죠. 인도나 보도나 같은 뜻이 둘 다 쓰입니다. 사람의 길이라는 뜻이죠. 인도. 걷는 길이 사람의 길은 같은 의미를 이해해요. 그래서 둘 다 뭡니까? 바로 순화의 대상이 아니고 둘 다 사용이 돼요. 여기 여러분들 30번 문제에 그 정답률 한번 보세요. 11.8%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런 것들 단어 하나에 한자어든 순화어든 단어 하나에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또는 단어들과의 관계 좀 더 집중하고 단어의 대상이 되는 단어는 한자 고유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되 좀 더 점수가 안 나는 것이 한자입니다. 그 점을 좀 더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지 않냐. 이 어휘 영역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여러분들 31번부터 이제 둘째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